자, 보자고. 우리는 일상생활의 공간에 필요한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어 방이나 화장실 같은 여러 공간을 만든다. 기본적으로 벽은 있잖아. 공간을 분리시키는 역할,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게 벽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이때 벽이나 기둥은 천장, 지붕의 하중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이거 봐. 본질적인 기능은 공간을 나누는 거고 실용적인 기능, 직접적 기능은 떠받치고 있는 거야. 지붕, 천장. 그런데 비교적 좁은 구역으로 구분되는 생활 공간과는 달리 실내 주차장 가보면 뻥 뚫렸지, 그지? 교각과 교각 사이, 다리 밑에 있는 교각과 교각 사이, 뭐 이런 것들에 조밀한 구역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며 자동차 선박을 통행할 수 있도록 벽과 교각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리를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이 교각과 교각 사이를 넓혀서 배들이 통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기술이란 말이야. 안 그러면 다리가 무너지거나 휘어지거나 그러니까. 자, 벽이나 기둥 같은 구조물 사이에 가로질러 놓인 형태의 구조물을 보라고 한다. 금방 얘기했지만 대들보, 이렇게 천장에 가로로 딱 이렇게 있는 거. 자, 보는 벽이나 기둥의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벽이나 기둥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보의 길이가 길게 되면 치명적으로 처짐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 처짐 현상 그림에 나오지, 이렇게 축 처졌어.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 나올 수 있어, 비율로. 자, 그럼 봐봐.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험하게 보이잖아. 사용상의 문제, 뭐 예를 들면 위태롭든지 머리가 부딪히든지 뭐 이런 거지.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보의 처짐량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과 같은 두 기둥 사이에 가로질르는 보가 있다. 그림 봐봐. 보의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의 최대인 최대 처짐량이 된다. 당연히 이 부분이 제일 처지겠죠. 자, 최대 처짐량은, 자, 요거 계산이야. 이거 간단한 거니까. 기둥 간의 거리의 4제곱에 비례한대. 자, 기둥 간의 거리가 2면, 여기네, 처짐은 16배네. 기둥 간의 거리가 2면. 그래서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이 그림을 해갖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이면, 3이면 얼마야? 처짐이? 9. 네? 뭐라고요? 3. 3이면 81이지 뭐야. 81배야. 81. 두 기둥 간의 거리가 3배가 되면 81이 된다. 그러니까 한 배면은 2지만, 잠깐만, 3배 늘어나면, 배로 하면 그렇지. 거리가 3이면 그렇지만 배로 늘어나면 2에다가 2배가 늘어나면 4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또 4승이 되는 거잖아. 2에 16이 되는 거지. 그럼 뭐 이거 결국은 2에 16이라는 건 그냥 보가 부러져. 알았니? 자, 여기까지 두 기둥 간의 4제곱에 비례하는 처짐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산수니까 할 수 있다. 따라서 길이를 길게 하면서도 보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기술이야. 변형이 잘 안 일어나는 재료. 자, 그러면 처짐량을 줄이는 방법은 재료 자체를 처지지 않는 걸로 하면 되겠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보에서 변형이 일어날 정도를 변형률이라고 하는데, 이건 알 수 있어. 뭐냐면 이거 봐봐. 원래 치수에 변형된 거야. 자, 원래 치수가 10인데 이게 20이 되면 곱하기 100 하니까 200%가 되겠지.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원래 치수가 10이라고. 근데 변형량이 20이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 10 안에서 변형이 돼야지. 이거는 바꿔보자. 자, 원래 치수가 10이고 변형된 양이 20이다. 그러면 곱하기 100 하니까 역시 200%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20%다. 됐니? 200%? 몰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원래 치수분의 변형률, 변형량. 요게 공식이야. 혹시 그림에 나오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 보가 외벽으로부터 받는 힘을 외력이라고 하면 보의 내부의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생긴다. 이걸 내력이라고 한다고. 외력에 비해서 내력도 존재한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외력이 세지면 내력도 세지는데, 문제는 외력은 계속 세질 수 있지만 내력은 자체에서 버티는 힘이니까 얘는 무한대로 갈 수가 없죠. 한계치가 있단 말이야. 내력은 외력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외력을 제거하면 없어지겠지. 외력에 의해서 발생한 내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재료마다 고유한 한계가 있다. 이 한계가 버티지 못하는 저항하기 힘든 외력의 힘이지, 그지? 따라서 외력이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보가 부러지겠지. 무너지는 거지, 그지? 외력을 지탱할 수 없어 보가 파괴된다. 만일 같은 크기의 하중이 단면적이 다른 보에 작용하면 보가 단면적이 다 달라. 각각 보에 발생하는 내력은 같을 것이다. 자, 같은 크기의 하중이니까 그 보들이 작용하는 단면적이 다른 보들이 작용하는 각각의 보에 발생하는 내력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가 다 똑같이 내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야. 얘보다는 얘가 내력이 세진다는 얘기야. 왜? 단면적의 내력은 비례하니까. 단면적이 넓으면 내력값이 커지니까. 각각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각각 다르다. 이때 하중이 커진다면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않아도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작은 보는 파괴된다. 단위 면적당 지탱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보의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내력을 고려해야 되는데 단위 면적당 내력을 응력이라고 한다. 응력이 커지면 저항력, 내력도 커진다. 개념 정리하면서 하는 거야. 콘크리트의 다른 재료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크면 그러니까 다 잡아봐. 보를 있잖아. 콘크리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 단위 면적당 지탱하는 게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오래 버틴단 말이야. 시멘트에 모래자갈을 섞어가지고 물로 반죽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 구조물로 틀만 만들면 그대로 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보의 모양을 잡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콘크리트를 쓰는 거고 보의 재료를 많이 활용되는 게 콘크리트인 이유가 바로 그거야.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 이것도 크고요.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로 보를 쉽게 만들 수 있어. 모양을.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은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은 압축하는 압축력, 이 외력의 저항이 아주 커.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은 이렇게 압축하면 변형률이 거의 없어. 근데 나올 거야. 압축하는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압축 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체 양쪽 잡아당기는 힘, 이걸 인장력이라고 하지. 인장력에 해당하는 외력에는 인장 응력이 단위 면적당 저항하는 내력이 인장 내력이 9분의 1에서 1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압축력이 9면 인장력은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콘크리트 내력을 높일수록 그 차이는 커진다. 콘크리트의 내력을 높일수록. 그러면 단단하게 하면 할수록 인장력은 더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깨진단 말이야. 늘어나는 게 아니라 깨져버려. 자, 그 다음 따라서 콘크리트 보를 만들 때는 철근, 인장력 보완하는 거네, 그지?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집중적으로 하고 압축력이 강하니까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철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인장력을 키운다. 그래야지 압축력에도 잘 견디고 인장력도 강화되는 거지. 철근 콘크리트 보를 만드는 때 철근을 넣는 이유가 보강제지, 그지? 철근은 인장 능력이 크며 콘크리트와 열 팽창 계수가 비슷해. 이 말은 콘크리트가 열을 받아서 팽창한다면, 수축한다면 철근은 얘하고 같이 연동한단 말이야.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구조적으로 거의 같은 재료라고 재료의 성격을 띠니까 더 단단하게 압축되고 인장력이 강화되고 열팽창 계수가 비슷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니까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는 것이다. 알겠지? 자, 문장 볼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봅시다. 1번. 이 콘크리트의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기 쉽다. 이게 이제 유형이 쉽게 만들어진다. 용이하다라고 나왔지 아까? 쉽다는 뜻이야. 맞았고 2번. 외력은 내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내력을 제거하면 사라진다. 2번 틀렸지. 외력을 제거해야 내력이 사라지는 거지. 본문 내용 그냥 그대로 나왔어. 알았니? 외력의 크기와 반대 방향은 맞지만 외력으로부터 내력이 제거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력을 제거한다고 해서 외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외력을 제거하면 내력은 사라진다. 이게 정답이에요. 2번.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보의 길이가 2배 늘어나면 처짐은 16배. 그 배의 4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16배 커진다. 본문 그대로. 보는 벽이나 기둥 같은 철골 구조물 사이에서 가로질러. 이게 보라 그랬지. 그래서 이게 서로 잡아져서 그 외력에 그런 것들을 분산시키고 구조를 건축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철근 콘크리트의 열팽창에서 비슷해서 온도에 따라 비슷한 정도로 팽창하거나 축소한다. 이건 나온 말이지. 2번 정답이네. 2번 할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2번에 기억. 기억이 클수록, 처짐량이 클수록 미음, 보의 강도는 낮아져야 되겠죠. 보가 처지면 이거는 나중에 보가 붕괴될 수 있는 건데 강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 자, 그다음에 기억이 작을수록 처짐량이 작으면 내력의 한계치는 높아지겠죠. 더 잘 견딘다 그런 얘기야. 그다음에 니은이 작을수록 변형량이 작아. 이 얘기는 처짐이 적다는 얘기고 처짐이 적으면 보의 강도는 올라가죠. 그다음에 디귿이 클수록 변형률이 크대. 이 말은 변형량이 크다는 얘기야. 변형량이 커지냐면 처짐이 크다는 얘기지. 처짐이 크면 변형량도 올라가죠. 자, 리을이 클수록 한계치가 올라가. 버티는 힘. 그러면 강도도 높아진다. 정답은 5번이죠. 근데 이건 좀 바뀐 것 같아. 보의 강도가 높으면 내력 한계치도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맞는 건 5번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3번. A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자, 콘크리트 내력을 높인다는 건 압축력을 말하는 거야. 압축력을 높이면 어떻게 돼? 인장력이 9분의 1에서 13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오히려 인장력은 더 낮아진다 그런 얘기야. A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콘크리트와 철근을 함께 사용하여 보를 만들면 완성된 철근 콘크리트의 보의 강도는 더욱 높일 수 있다. 보의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철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장력 강화라 그랬지, 그지? 보 자체의 강도가 아니란 말이야. 인장력. 2번. 콘크리트와 철근을 함께 사용하여 만든 보의 강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와 철근의 응력, 단위 면적당 내력 차이가 발생한다.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압축력과 인장력의 차이지 콘크리트와 철근의 응력 차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의 강도를 높인다는 건 철근하고 그 철근의 응력하고의 차이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강도가 높다는 얘기야. 여기 철근의 의미는 응력이 아니고 인장력과 관계된 얘기를 해야지. 3번.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일수록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의 차이가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왜 낮춰? 높여야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왜냐면 잘 버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일수록 압축 응력은 증가하고 인장 응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의 차이가 커진다.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일수록? 강도를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여. 이거는 인장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압축력하고 인장력의 관계를 지금 얘기한 거고, 압축력은 콘크리트 강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자체. 그리고 인장력은 철근이 담당하고 있는 도강제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럼 5번.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면 압축응력과 인장응력 모두 커지지만, 그렇지. 지탱하는 압축력이 커지지만 압축응력이 커진 정도에 비해서 인장력이 커지는 정도는 매우 작다. 그렇지. 왜냐하면 압축응력이 만약에 압축응력이 한 1이 올라갔다. 그러면 인장응력은 9분의 1이 올라간 거잖아. 2가 됐다. 그러면 또 달라져. 1의 9분의 1하고 2의 9분의 1은 또 다른 거죠. 더 점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더 매우 작다고 얘기하지. 커지는 정도. 얘는 작고 얘는 작게 커지고 얘는 많이 커진다. 그런 뜻이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정답은 5번이지. 자, 5번.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면 압축력 당연히 올라가고요. 압축력이 올라가면 버티는 내력이 세잖아. 인장 능력, 이거는 철근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압축력하고 인장력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압축력은 쭉쭉 커지는데 인장력은 조금씩 커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답은 5번이 맞았어. 4번 가볼까? 밑글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 보니까 이게 처짐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보의 처짐에 따라 플러스 부분에서는 볼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현상이 플러스, 여기서는 잡아당기는 것 같은 현상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분에서는 볼을 양쪽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작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자, 이때 이 보의 변화를 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때 보의 단면적은 수직 단면적이고, 단면적은 수직 단면적, 그 다음에 변화된 요인 이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그림 마이너스 부분에다가 콘크리트를 보완하면,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가지고 있지. 압축력. 그러면 요 끊어진 시커먼 검은 끊어진 거 있잖아. 이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겠지. 그러니까 압축력이 생기는, 즉 힘, 내력이 생긴단 말이지. 여기서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내력이니까 커지겠다. 맞았지? 다음에 2번. 그림보다 보의 단위 면적당 내력이 커지면, 이게 응력이라고 했잖아. 하중이 커지겠군. 구조물을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커진다. 응력이 커진다. 단위 면적당 내력이 커지면 당연히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커진다가 맞겠죠. 그 다음에 그림 플러스 부분에 철근을 추가하면, 철근 플러스 부분에다 철근하는데 여기다 철근하는 거야. 외력이 커져 구조물을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크기가 커지겠군. 외력이 커져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크기는 작아지죠. 왜냐면 이게 좀 처졌는데 여기다 콘크리트라면 더 처지지. 알았니? 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철근은 인장력을 말하는 거지, 이 구조물의 견딜 수 있는 내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력은 압축력에 있는 거고, 압축력을 담당하는 건 콘크리트고, 콘크리트하고 열팽창률이 비슷하니까 철근을 넣는데, 철근을 넣으면 보강제로 인장력이 커진다. 이게 핵심이야. 3번 틀렸고, 그림보다 보의 길이가 짧아지고 단면적이 커지면, 짧아지면 처짐이 줄어들고 단면적이 커지면 내력이 강화되면 구조물을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크기가 커진다. 하중의 크기가 커진다는 게 뭐냐면 더 큰 무게를 견뎌낸다, 그런 얘기야. 그림의 마이너스 부분 볼까? 마이너스 부분은 위쪽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부분에 철근을 추가하면 인장력, 그렇지? 철근은 인장이야, 인장. 커져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철근을 대면 인장력 때문에 견디는 하중이 커지는 거지 압축력 때문이 아니라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의 이유로 적절한 걸 찾아. 자, 철근을 콘크리트 보에 함께 써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철근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 인장력이잖아, 인장력. 자, 인장력과 관련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특성상 열 팽창률이 있으니까, 열 팽창률. 자,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드는 거. 자, 찾아볼까? 온도 변화에 따라 콘크리트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뭘 알아? 그것 때문에 철근을 넣는다고? 아니죠. 철근과 콘크리트 모래자갈을 섞고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근이 들어가면 다양한 형상을 만드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어. 자, 복잡해지죠. 예를 들면 납작한 걸 만들면 철근을 잘게 잘라야 되는데 복잡해지죠. 그거는 쉬운 게 아니야. 설계 단계에서 보의 처짐량을 계산할 수 있고, 구조물의 최대 처짐량을 이걸 확보해서 뭐해? 그것 때문에 처짐량을 막는 거니까 얘는 인장력의 강화를 위해서 보강제를 넣는다니까. 보의 최대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에 지점간의 가장자리까지 균등하게 분포한다. 최대 처짐량을 균등하게 분포한다. 뭐가? 균등하게 분포하는 게 철근은 아니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와 함께 늘어났다 줄었다. 인장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을 증가시킨다. 맞았죠? 인장력에 대한 내력, 철근. 콘크리트, 외력에 대한 내력. 정답은 5번이 정답이지. 6번.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거. 자, A는 나누다인데, 나누는 게
이게 공간을 나누는 거야. 공간을 나눈다는 건 분리한다는 뜻이야. 공간 분리. 알았니? 그러니까 항상 나누고만 보지 말고 앞에 걸 보란 말이야. 자, 그럼 정답은 나누었다. 구분했다. 됐지? 가른 거야. 딱 다른 거야. 그럼 1번 뭐야? 10을 5로 나누면 나눗셈 하는 거지. 나누기. 한 잔, 차라도 한 잔 나누면서 같이 먹으면서 그런 얘기지. 같이 먹는 거야. 그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선을 나눈 건 둘로 나눈 거고, 영업이익의 이익을 함께 노력한 사람께 다 골고루 분배하는 거잖아. 이해됐니? 다른 뜻 생각하면 쉽지. 마지막에 어려움을 나누고, 이거는 함께하고라는 뜻이야. 함께하고. 정답은 3번이고, 분리하다, 공간을 둘로 나누다, 하나를 둘로 나누다. 뭐 그런 뜻이니까 정답은 3번이다.